안녕하십니까. 10팀 핸즈업 팀입니다. 저희는 여기 로고 저희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이름이 한스입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요. 먼저 목차 소개해 드릴게요. 기획 의도, 주요 기능, 팀 소개, 그다음 프론트엔드 개발 포인트, 그다음 백엔드 개발 포인트, 개선사항 및 시연 영상이 있겠습니다. 여기는 뭐 저희가 경매를 주제로 했기 때문에 사진 이렇게 했고요. 경매가 있습니다. 저희 기획 의도입니다. 지금 이제 중고거래 플랫폼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뭐 당근마켓도 있고, 번개장터도 있고, 그렇죠. 다들 많이 쓰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성장세를 보면서 뭔가 중고거래를 좀 이렇게 변화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중고거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서비스를. 그래서 중고거래를 하면서 보통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 상품 정말 적당한 가격에 산 게 맞을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판매자들이 뭐 높은 가격을 그냥 넣어도 내가 이 가격이 맞는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무턱대고 살 때도 있고 이걸 내고를 해도 판매자는 완곡하게 거절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저희 서비스 기획 때 이거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놀면 뭐하니에서 경매를 했었어요. 경매장을 가가지고 이걸 하는 걸 봤는데 저희가 보면서 뭔가 싸게 사면서 재밌게도 사고 어떤 물품 같은 것도 뭔가 필요 없는데 막 사는 걸 보고 뭔가 경매장에 재미 요소가 있나? 그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중고거래에 경매 요소를 추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서비스가 중고거래 요소에 경매 요소를 추가한 중고거래 경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기존 중고거래 플랫폼을 보시면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희 거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가 책정하는 가격입니다. 이제 입찰을 하는 형식인데요. 이제 판매자가 최소 입찰가를 직접 지정을 해도 소비자가 입찰을 하면서 점점 적정한 가격에 책정되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했고요. 경매를 통해 사라지는 내고 이 역시도 이제 입찰을 통해서 구매자도 나 이 가격 합당해 하고 경매를 하는 거니까 자, 내고를 더 안 하게 되겠죠? 그렇게 예상을 해서 적어놨고요. 경매 시간으로 이제 구매 욕구와 관심 유도. 이제 저희가 경매 타이머가 있는데 경매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마감이 이제 다가가면 그 물품은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 이거 사라지면 못 사는데 하는 그런 구매 욕구와 관심 유도를 했고요. 제가 뭐 근거리 권장 및 직거래 유도 프로세스는 제가 직거래를 권장하게끔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 이게 직거래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왜냐면 뭐 이제 사기도 더 줄어들고 사기 같은 거 안 하고 사기꾼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 넣어봤고요. 그리고 신고 구매 후기를 통한 유저 신용도 체크인데 이게 당근마켓 온도랑 좀 비슷한 시스템을 넣어서 물품을 올렸을 때 그 사람의 신뢰도를 볼 수 있어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판매자를 더 파악할 수 있는 더 신뢰 있는 구매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상 기대 효과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중고거래는 환경 보호잖아요. 이런 거 많이 활성화되면 환경도 보호되고 좋으니까 넣었고요. 경제적 이득 이것도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경매 물품을 좀 싸게 살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핸즈업 주요 기능 설명드릴게요. 저희 보시면 메인 페이지인데요. 여기 메인 페이지에서 이제 필터링으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입찰자 순, 뭐 이제 북마크 순, 최신 순, 마감 임박 순으로 스크롤 하시면 이제 막 보일 거고요. 지금 뭐 사진으로 돼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지역 선택도 가능합니다. 로그인하면 자기 지역 적어놓은 걸로 서울, 뭐 강동구, 등촌, 일동 그거 필터별로 선택 가능합니다. 매너 점수를 통해 판매자의 성향 파악 가능. 이거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도처럼 저희가 이제 해놨고요. 뭔가 약간 선악 이런 걸 하려 했는데 조금 완화시켜서 저 표정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신뢰도로 하고. 그리고 차트를 통해 볼 수 있는 경매 현황. 저희가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또 차트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차트를 좀 어떻게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차트 JS를 좀 썼는데요. 간단하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입찰자 탑3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이거 보시면 저희도 이렇게 또 약간 좀 시각적으로 1등, 1등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넣습니다. 그래서 다음 채팅 형식의 댓글 기능. 이게 약간 이제 경매장의 느낌이 나야 되는데 뭔가 댓글을 그냥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최신순으로 하면 뭔가 좀 느낌이 안 날 것 같아서 약간 이제 대화방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봤고요. 그럼 이제 추가가 되면 아래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카톡처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경매 등록인, 입찰 쪽인데요. 입찰 쪽은 저희가 칩 버튼을 넣었어요. 이거 칩 버튼 좀 많이 활용했는데 다른 페이지에서도 칩 버튼을 이렇게 막 누르면 간단하게 이제 숫자 입력이 가능하고 빠르게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또 편의성을 구현해 봤습니다. 이제 상품 등록인데요. 이제 경매 상품을 등록하는 건데 이것도 칩 버튼 넣어가지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뭐 상품 상태, 구매 시기, 뭐 이제 이거 보시면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입찰 시작가도 제가 칩 버튼을 모두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경매 등록을 할 때 좀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까 또 편의성을 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경매 마감일을 커스텀하게 이제 마감일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마감일을 이제 그냥 고정으로 뭐 3회 이렇게 지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자유롭게 경매 마감일 설정할 수 있겠고요. 이제 검색 기능으로 다양한 경매 조회, 네, 검색 기능도 넣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필터 있고요. 그 정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필터가 있는데 다 가능한 기능이어서 지금 직거래, 택배, 금액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PWA와 FCM을 이용했는데 그래서 핸드폰에서 설치를 하고 홈에 바로 하게 하면 추가하고 푸시 알림 오면 이런 식으로 지금 핸드폰에 뜬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뜨는 거를 이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거래 어쨌든 간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채팅을 구현해 봤고요. 웹소켓을 좀 이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경매가 완료되고 뭐 이제 구매 후기까지 다 완료되면 이런 식으로 영수증까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희가.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좀 재미 요소를 많이 넣어봤습니다, 저희가. 그 이제 저희 팀 소개랑 팀 문화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FE 4명이고 B 2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입니다. 신준혁입니다. 자, 개발 일정입니다. 뭐 여기서 좀 뭐 자세하게 설명할 건 없고 저희가 FE 쪽에서 MSW를 썼어요. 처음 써보는 거기도 해서 좀 어려웠지만 그 이제 백엔드랑 이제 백엔드에서 API를 만들고 있을 때 저희가 MSW를 이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싱크가 잘 맞았다라고 해서 MSW를 잘 활용했고 뭐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자세한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팀 문화입니다. 저희는 게더타운 많이 이용했고요. 여기 보시면 게더타운을 통해서 뭐 백엔드, 프론트엔드 넘나들면서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론트엔드에서 특강했던 태우님의 스프린트 이용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이용해봤습니다. 그래서 효과 좋은 거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피그마인데 저희가 피그마 작성하면서도 백엔드 분들이랑 이 디자인에 대해서 막 약간 댓글을 이렇게 달면서 좀 이제 소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다 댓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프론트엔드 개발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저희 개발 포인트는 기술 스택이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좀 묶어봤는데 개발을 하면서 개선하고 싶다, 좀 노력을 했다 이런 걸 좀 설명해 봤고요. 먼저 기술 스택입니다. 저희 Next.js 썼고요. 리액트 훅폼, 그다음 뭐 리액트 쿼리 이런 거 썼고 PWA, 파이어베이스 썼습니다. 파이어베이스는 FCM을 써서 썼고요. 버셀로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포인트인데 저희가 Next.js 14 앱라우터를 썼어요. 근데 이제 팀원들이 모두 Next.js 한 번도 안 써봤고 거기에 이제 뭐 페이지 라우터도 한 번만 이제 경험을 해봤고 자세히 알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한 만큼 약간 이제 트러블 슈팅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이제 먼저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트러블 슈팅인데 이제 보시면 이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Next.js 써서 다크 모드를 좀 구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리액트로 구현할 때 로컬 스토리지에 넣어가지고 이제 구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제 코드를 복사해서 만약에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저렇게 하얀색 화면이 됐다가 다시 검은색 화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플래시 현상이라고는 하진 않는데 그냥 이제 저희는 플래시 현상을 부를게요. 그래서 플래시 현상이 딱 일어났는데 이게 뭔가 저희는 좀 안 좋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밤에 핸드폰 하고 있는데 플래시 현상이 나면 눈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넥스트에서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겠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해결법을 한 두 가지 찾았어요. 첫 번째 해결법은 이제 이 문제가 어쨌든 간에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는 로컬 스토리지를 접근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에서 현재 다크 모드인지 라이트 모드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CS 할 때 이제 렌더링 될 때 얘 다크 모드네 하고 라이트 모드였다가 다크 모드가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했더니
저희가 이제 브라우저 렌더링 쪽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면 HTML을 파싱하잖아요. 그럼 파싱할 때 어떻게 좀 접근을 하게 할 수 없을까? 그 스크립트 태그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코드가 좀 작아 보이는데 제가 즉시 실행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문자열로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함수를 지금 루트 레이아웃에 넣어 놓고 제가 HTML 태그에 클래스를 넣어 놓거든요. 다크인지 뭐 라이트 모드인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저희 아래 보시면 스크립트 태그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스크립트 태그로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 때 파싱을 해가지고 파싱할 때 스크립트 태그를 만나면 멈추겠죠? 파싱할 때 스크립트 태그 만나면 멈춰서 이제 실행이 되고 그때 이제 로컬 스토리 접근해서 얘 다크 모드야 하고 이제 플래시 현상이 멈추는, 그러니까 다크 모드가 유지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걸 사용하면 저희가 하이드레이션 오류가 생겨요. 어쨌든 간에 지금 HTML 태그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게 보이시죠? 이게 어찌됐든 간에 다크 모드를 확인해도 처음에 HTML 태그에 클래스가 아무것도 없다가 생기는 거니까 이게 하이드레이션 오류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아니다 생각해서 쿠키에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쿠키에 접근하는 거 뭐 간단히 설명하면 SSR 중에는 쿠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냥. 그래서 쿠키에 접근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뉴트 레이아웃에서 쿠키 접근하는 Next.js에서 제공하는 쿠키스 이용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저희가 getCookie라는 함수 만들어서 서로 통일되게끔 하이드레이션 오류까지 안 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SSR이랑 CSR이랑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겠구나 라는 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리플로우랑 리페인트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토스트나 타트나 지금 신뢰도나 이런 거 보시면 다 사실 이제 프로그레스 이제 위드스가 0%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차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저희가 보통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위드스 0%, 위드스 100%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게 사실 위드스를 변경하게 되면 리플로우가 일어납니다. 리플로우가 일어나게 되면 레이어스 다 변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그냥 생각 없이 썼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최적화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뭐 태그라든지 모든 위치 요소를 다 바꾸고 저 트랜스폼을 이용해가지고 리페인트만 일어나게끔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액트 쿼리를 사용해가지고 텐스트 쿼리 그래서 서스펜스랑 프리패치 쿼리를 많이 이용해봤는데요. 그래서 뭐 왼쪽에 보시면 서스펜스 쿼리인데 서스펜스 쿼리를 Next.js 쓰면서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한 원리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냥 이제 컴포넌트 기다림 상태를 알 수 있어가지고 서버 사이드 렌더링 때 데이터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딱 이제 브라우저 업로드했을 때 바로 보이는 이제 로딩이 거의 안 보이는 그런 효과를 봤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프리패치 쿼리 사용했는데 프리패치 쿼리를 사용해서 이제 이것도 SEO에 이제 뜨게 되고 SEO도 좋고 그다음 캐싱을 활용해서 요청을 더 안 하게끔 get 쿼리 데이터도 썼거든요. 캐싱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런 걸 썼고 아까 SSOT 네, 그걸 활용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백엔드 개발 포인트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백엔드에서 개발을 맡은 박주환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발표 내용의 기능을 이제 개선해 본 경험을 위주로 했습니다. 이런 목차가 있고, 다음으로는 기술 스택입니다. 쿼리 DSL을 활용해서 검색 결과를 정렬과 필터링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웹소켓과 스톰프를 활용해서 채팅을 구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디스는 세 가지 정도로 이용이 됐는데, 인메모리 브로커는 서버 다운 시에 메시지가 유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 브로커이면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레디스 펍섭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기 검색어 구현에는 레디스 솔티드 셋을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성 제어에 활용하기 위해 레디스의 분산 락을 구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림 기능으로는 아까 그 FCM을 활용하신 팀처럼 같이 이제 FCM을 활용해서 유저한테 알림이 가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프라가 이렇게 있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시성 제어를 이제 레디스 분산락으로 활용을 했는데 두 가지의 동시성 이슈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 한 경매에서 동일 입찰가의 요청이 이제 여러 개가 동시에 들어온다면은 하나의 입찰만 등록이 돼야 되는데
이제 같은 금액의 입찰이 여러 개가 동시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슈는 한 경매에서 두 개의 입찰 요청이 들어왔는데 입찰 수가 2가 증가해야 되는데 1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분산락을 어노테이션으로 구현을 했는데 비즈니스 로직과 분산락 처리를 이제 관심사 분리를 해서 가독성을 향상을 시켰고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테스트를 해서 검증을 한 건데 그 서비스 요구사항에서 입찰가가 이제 그 직전의 입찰가보다 높아야 하는 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스트의 결과는 입찰 100개를 동시에 등록했을 때 하나의 입찰만 저장이 돼야 하는 게 검증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결과를 보시면은 1번이 분상락을 적용 안 했을 때 이때는 10개 정도의 입찰만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하는 분산락을 적용을 했을 때 테스트가 성공을 해서 한 개의 입찰만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성 제어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앵그린더라는 어,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유명한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요. 좋은 점은 이렇게 그루비로 테스트 스크립트를 짤 수 있는데 이게 자바 언어랑 되게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 테스트 코드 짜듯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능 테스트를 캐시를 통해서 검증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캐시는 로컬 캐싱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캐싱은 무조건 사용한다고 좋은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왜냐면은 메모리에 보통 저장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 캐시를 선택해서 써야겠다 해가지고 그 기준이 연산이 비싼지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자주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이 데이터의 최신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나오겠지만 경매를 추천해주는 메인 페이지에서 경매를 추천해주는 API에다가 이 캐싱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분산 서버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캐시가 아니고 로컬 캐싱을 썼습니다. 로컬 캐싱 중에서는 카페인 캐시가 제일 성능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환경에는 앵그린드에서 하면서 에이전트는 하나, 그 다음에 유저는 2500으로 설정했고 그리고 스레드 기반으로 이 부하를 걸어주기 위해서 램업 이 옵션을 주고 스크립트를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과 후 이렇게 캡처한 내용이고 이거를 분석을 하면은 여기서 보실 거는 이제 간단하게 TPS는 높고 테스트 타임과 에러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개 정도 기준으로 봤는데 노란색이 이제 캐싱을 적용한 후니까 에러가 더 작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에러가 거의 열 몇 배 높아가지고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캐싱을 적용하면은 응답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같은 테스트 수행 시간 동안 이게 1분 동안 그 성능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테스트 수행이 있었습니다. 여기 테스트 수행이 30 몇 배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에러는 아까 30 몇 배인 거에 비해서 열 몇 배 정도이기 때문에 에러율로만 보면은 2.5배 정도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캐싱으로. 그 다음으로 인덱스를 했는데 이거는 개별 컬럼 인덱스로 안 하고 다중 컬럼 인덱스로 해봤습니다. 여기서 다중 컬럼 인덱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개별 인덱스에 비해서 이 성능을 비교하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더 성능에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매 아이디와 입찰 가격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조회하는 이 메소드를 생각해서 이 테이블에 인덱스를 걸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인덱스를 걸어준 다음에 이 MySQL에서 그 쿼리 실행 전후에 이 시간 차이를 계산하는 메소드를 갖고 와서 이렇게 오른쪽에 인덱스를 실행하기 전에 실행하기 후에 이렇게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한 20% 정도 예, 이렇게 개선이 된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선사항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FE에서도 이제 제가 성능을 한번 이제 측정을 해봤는데 성능이 너무 안 좋아서 성능 최적화를 좀 할 예정이고요. 차단 신고 이런 거를 더 좀 관리 잘하기 위해서 어드민을 좀 이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센트리도 도입해서 딕스 개선할 예정이고요. 백엔드에서는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하고 스톰프 전용 외부 브로커를 사용해서 채팅 메시지 데이터 NoSQL을 저장하려고 합니다. 지속적 쿼리 튜닝을 통한 DB 성능 최적화, FCMFC 알림 뒤동기 처리를 해서 FCI 알림이 좀 잘 오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연 영상 빠르게 하겠습니다. 저희 로그인 알림 설정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로그인을 좀 많이 신경 썼어요. 디테일하게 하려고. 이제 보시면 아이디 적고 잘 보셔야 돼요. 비밀번호 적으면 이렇게 눈을 가립니다. 이쁘죠? 네, 알림 설정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알림 설정하면 FCN 토큰이 나가서 이제 알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 필터링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 하는 거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전국이고요. 이게 전국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할 수 있고 좀 그 칸을 좀 다 다르게 써요. 뭐 4 곱하기 4, 2 곱하기 4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가서 탭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그 지역으로 지역 검색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헤더는 바뀌지 않고 아래 요소들만 바뀌는 모습을 좀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아예 로딩이 없죠? 그래서 이것도 또 제가 써가지고 그런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등록입니다. 저희가 이제 내비게이션 바에서 경매 등록을 하는데 이제 로그인을 하고 경매 등록을 하는 모습입니다. 경매 등록하고 사진 등록을 하고 아이폰 14를 팔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이렇게 선택 가능하고요. 카테고리 몇 개 있는데 칩 버튼을 이용해서 빠르게 네, 이제 경매 등록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매 날짜도 이런 식으로 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인데요. 이게 이제 필터링 했을 때 어떤 지역을 할 건지 그거를 지역 검색 API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적고 이런 식으로 경매 등록을 하면 되는 모습입니다. 모델인가? 그래서 경매 등록하면 로딩 화면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경매 등록한 모습입니다. 이건 초기 화면이고요. 이제 경매 상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경매 상세 페이지에서는 북마크랑 댓글 기능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뭐 이런 사용자 정보나 캐rousel 보이고 북마크도 할 수 있고요. 밑에 바로 업데이트, 낙관적 업데이트 이용했습니다. 차트 이런 식으로 보이고 탑3도 보이고요. 댓글도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채팅처럼 보이지만 댓글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현장감 있게 만들려고 이렇게 했고요. 이제 경매 입찰입니다. 입찰 방식인데 경매 상세 페이지에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데 입찰하기 이렇게 눌러서 이제 탑3 보면서 나 이 가격으로 할래.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넣어놨고요. 17만 원을 올리고 이제 이렇게 애니메이션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뭔가 입찰 좀 더 현장감 있게 보이려고 그래서 이런 것도 넣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1등이죠. 낙찰 채팅입니다. 이제 낙찰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시간이 마감되면 그 입찰자 목록 페이지로 가는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 페이지에서도 갈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 진행 중으로 바뀌게 되고 그 경매 상세 페이지 가면 마감이 표시되고요. 밑에 입찰자 목록 페이지 눌러서 채팅방 생성하기 누르고 이 사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채팅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웹소켓입니다. 실시간 통신하고 있고요. 좋아요 이렇게 하고 거래 완료하기 누르면 이제 거래 완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렸어요. 후기 작성입니다. 이제 완료가 되면 구매자한테는 이렇게 이게 후기 작성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칩 버튼, 다 칩 버튼 이용했습니다. 좀 빠르게 후기 작성할 수 있도록. 이거 후기 작성하면 이제 사용자, 이제 판매자한테 신뢰도 점수가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영수증 나옵니다. 이거 다운받을 수 있어서 이런 것도 추가해 봤습니다. FCM입니다. 이제 그냥 핸드폰에서 어떻게 보이나 하는 거고, 알림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열렸다 닫으면 보이는 겁니다. 확인된 겁니다. PWA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를 하면 이제 앱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앱으로. 네, 검색 기능인데요.
이제 실시간, 방금 너무 빠르게 지나갔는데, 실시간 검색도 있고, 정렬도 할 수 있고요. 네 가지로 구성해봤고, 필터도 모두 이렇게 디지털 기기로 하면 디지털 기기만 나오게. 가구만 하게 하면 가구만 나오게. 가구가 없겠죠? 그래서 디지털 기기 해서 직거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택배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택배 저렇게 뜨게 되고요. 시간 옆에. 그리고 금액도 이제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런 기능도 다 넣어봤습니다. 이상 이하도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